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곽상도 의원이 또 곽상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처구니 없어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심지어 곽상도가 어떤 똥볼을 차가지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난감하게 만들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곽상도 통합당 이명박 재단 측에서 저를 고소고발해서 최근 직접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곽상도 씨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가장한 막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만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곽상도 씨가 대통령 처남 추정인물 투기, 정세균 총리는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요약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처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린벨트 토지를 구입해서 토지보상금으로 수십억 원 시세 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정세균 총리한테 조사를 촉구한 겁니다. 지난해 9월 한 건설회사가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부지를 250억 원 들여 매입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하면 개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의심되는데 조사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전혀 그런 연관관계도 없어 보이고 해제를 결정한 적도 없다고 답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역시 곽상도는 그 회사 대표가 정세균 총리로부터 대통령 표창도 받고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포상과 표창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웃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보도를 이어서 볼 건데요. 뉴스원에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분 그린벨트 투기 아닌가? 알고 보니 미래한국당 비례 40번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의혹을 제기했던 그 이수영이라는 건설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0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억 원에 매입한 우람개발, 우람종합건설의 대표가 바로 미래한국당 40번이라는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의혹 제기를 가장한 그냥 막말을 내뱉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로 토지보상금 약 58억 원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린벨트 해제되고 토지보상금을 수령했는데 이건 부동산 투기가 맞냐라고 또 물었고 정세균 총리는 그런 걸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받아쳤습니다. 근데 여기에 김모 씨라고 나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처남이라고 추정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저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막말에 네티즌들 반응만 보더라도 정말 웃긴다. 그냥 여기저기 공작질하고 아닌 말고식.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믿고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냥 막 던지는, 한마디로 저렇게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의혹 제기를 가장한 막말, 가짜뉴스 왜곡 이런 거를 일삼는 게 곽상도 씨입니다. 그리고 곽상도 씨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 지금의 저런 행동들이 너무나 이해가 된다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특히 저렇게 대통령 처남인 걸 확인하고도 의혹 제기를 해도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그게 아닌지도 모르면서 막 던지고 보냐. 그리고 10년, 11년, 15년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인데 왜 지금 와가지고 정세균 총리한테 따지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이 곽상도였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례 40번 이수영 씨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곽상도는 엑스맨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정말 침착하게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지금까지 존경하는 곽 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 해오셨는지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뼈를 때리는 그런 정세균 총리의 답변을 잘 봤는데요. 진짜 황당한 것은 이 곽상도 씨의, 그래서 제가 그 1일 1곽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의혹 제기, 그거에 대한 반박 영상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선 제대로 대처도 안 합니다. 실제로 저를 곽상도 씨가 고소를 해서 최근에 검찰 조사도 받고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후로도 저에 대한 행보, 모니터링 매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마 볼 거예요. 도대체 왜 나의 그 공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냐? 라고 묻고 싶지만 언론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이렇게 다뤄주지도 않고 곽상도 씨 자체도 이런 거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영상을, 진짜 요즘 윤석열 패거리, 한동훈 이 소식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곽상도 씨한테 조금 소홀했는데요. 곽상도 씨 미안합니다. 아무튼 곽상도 씨 절대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곽상도 씨에 대해서 알도록 제가 꾸준히 최대한 하루에 한 번씩 곽상도 씨 얘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곽상도의 적은 곽상도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본인 집이야말로 지금 대구 국회의원이 서울에 그 송파구에 집을 마련해서 2013년엔 4억 3천이었던 집이 지금 10억 2,400만원, 게다가 실거래가는 22억, 23억을 훌쩍 넘나든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거 팩트 체크를 해본 거고요. 곽상도 의원 재산에 관한 의혹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2008년에 7억 정도 됐던 재산이 2013년에 30억 가까이 됐는지,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 4년간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7억이 늘어났는지 왜 해명을 안 하는 겁니까? 저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되도 않는 소리 하다가 제대로 추미애 장관이 경로에서 오히려 곽상도 씨가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죠. 추미애 장관이 언론보도 맹신주의자냐? 라고 묻자 곽상도 씨가 저렇게 뭐 방송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 그러니까 방송도 팩트체크 대상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도 저희가 다 의심해서 들어야 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 곽상도 씨의 답변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일파라 그러고 그 문재인 대통령님 아드님 그리고 따님한테 되도 않는 의혹 제기하다가 이게 논란이 되면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대화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서 국민들한테 여태까지 계속 혼쭐 난 게 곽상도 본인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추미애 장관님한테 뭐라고요? 그럼 뭐 대통령 말씀도 다 저희가 의심부터 해야 되냐고요? 본인이 지금 하는 게 다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뭐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면 또 이상한 걸로 말꼬리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꾸할 가치가 없어갖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봐봐 문제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주 신나가지고 막 비난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뭐 공식 입장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곽상도 씨는 그냥 그거 모르세요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진 적 있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핵심 그 검사로도 알려졌는데 그거에 대해선 자기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강기훈 씨 본인이 아직까지도 살아 계신데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로 인한 그 지병을 앓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강기훈 씨조차도 곽상도가 자만재우는 고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곽상도 씨는 여전히 자기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 이 진상규명 TF 위원장도 곽상도 씨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곽상도 씨가 과거에 이 전범기 사용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곽상도 씨가 그 기권을 한 적도 있었고요. 이외로도 이 친일, 이 매국, 진짜 이거의 대표적인 아이콘 나경원과 비롯해서 그 곽상도 씨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저러니까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렇게 뭐 투기냐 뭐냐 의혹 제기를 하는데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지금 흥신소냐 국회의원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제발 대답 좀 명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작년 말에는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해가지고 논문으로도 또 언론 플레이를 신나게 했었죠.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최근 페이스북을 보니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이 둘이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해서 이걸 공개했습니다. 요지는 인용 표시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가 있다는 것으로 결국엔 이 내용조차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곽상도의 7알의 행동과 3알의 숙명이라는 책을 직접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보면, 검사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합리적 검증을 거쳐서 임명이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 잘 보면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겁니까? 언제적 사고방식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검사는 항상 옳은 걸 추구하면서 완전 무결할 순 없지만 사실을 찾아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는데 왜 해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속 의혹 제기를 가장해서 막말을 내뱉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봤었죠. 그리고 선입견을 갖지 말자면서 검찰에 있으면서 검사가 먼저 결론을 내버리고 이에 맞춰 나가면 사실 얼마나 왜곡하게 되는지 알고 있다. 알고 저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결론 다 맞춰버리고 의혹 다 갖다 붙여놓고 해명해라 이러면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해명합니까? 심지어 해명하면 말꼬리만 잡고. 검사는 사회의 소금 비슷한 것으로 일종의 악역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봤을 땐 악역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곽상도씨
이제는 악역에서 그만 벗어나세요. 본인은 지금 검사가 아닙니다. 정말 웃긴 게 본인이 아직까지도 무슨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그냥 네티즌들한테 아니 국민들한테 그냥 본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곽상도 씨 지금 막무가내로 의혹 제기를 하다가 오히려 미래한국당 비례 40번만 잘못 건드렸다.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꽤나 골치 아플 겁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곽상도 1일 1곽 꾸준히 약속 지키겠습니다.